여자 교육행정직이시고요. 5분 발표는 음, 뭐였지? 아동수당 미지급편이랑 상황과제는 반도체 조건편, 예, 모의 문제 워크북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발표 준비해 두시는 대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에서 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지침이 개정된 것을 몰랐다는 것과 또 규정이 없음을 들어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전문성과 적극성, 책임성 부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중에서 적극성과 책임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성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방 교육청의 적극성 사례로는 등하교 승하차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등하차 등하교 승하차 구역 지정은 학교 안팎에 터를 마련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시설과 기술 지원을 통해 드라이브스루형, 회차형 등 유형별 모델을 선정하고 대기 공간을 조성하여 눈이나 비가 와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앞 교통 혼잡 또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숨 넘어갈 것 같으셔가지고요. 잠깐 끊었어요. 기절하실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아, 하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학교 앞 도로 교통 혼잡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스스로 깨달아 소임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책임감 없이 업무를 한다면 소극 행정으로 이어지고 또한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공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부의 사례로는 책임교육 학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교육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성취도 평가를 한 후 언어 수리 디지털 3대 소양을 중심으로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 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학력 격차를 책임진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사례로는 예비 실험 담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비 실험은 본 수업 시간 이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배지를 만들거나 균을 도포 배양하는 듯 본 수업에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수업 외에 시간을 내야 된다는 점에서 모두 꺼렸고 그때 제가 자원하여 담당하고 하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며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헌신 열정적인 태도로 적극 행정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적법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잘 맞추고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 행정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또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법이나 지침이 개정될 때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교육과 또는 평소에 주기적인 만독도 조사를 통해 어, 이런 지침 사항이 숙지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구제 제도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숨을 쉬시고 하시지. 마지막까지도 숨을 안 쉬시네요. 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하실 일 없으세요. 자, 계신 분들은 다들 본인이 담당 여기 공무원이었으면 어떻게 아니, 고전에 이런 고충 요인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고 못했다는 점과 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일인데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책임감 없는 행동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책임감이 없습니까? 정부 국민 세금을 쓰는데 지급 근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쓰죠? 아,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냥 바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부서의 문의도 얻어보고 또 뭐 혹시 구제 제도가 있는지 또 안내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런 방법을 안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담당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업무 숙지되지 못한 아니, 그러니까 부분에 같은 대해 사 사람은 아닐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아, 예, 뭐 처음 공무원은 그랬다 치고 네. 지금은 다른 분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담당이. 네. 뭐, 그 일 직업 담당 공무원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본인이라면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 미지급 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안내 드리는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잘 모르시지만 지출 결의서를 낼 때 근거 규정을 네. 쓰고요. 지급 예, 결제를 올리고 그거에 따라서 확인해 가지고 예, 지급 결정이 나와요. 네. 그렇잖아요. 그 근거 규정 없는데 그냥 임의로 지급을 해버리면 나라 돈 다 그냥 뽑아 먹어도 괜찮아요? 어, 아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네. 그 담당자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소급 지급을 요구하는데 어머나 이게 지난 거를 소급해서 줄 수 있다는 당월 것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소급해서 지난 걸 과거 거를 문제 있으면 한 지급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 어, 본인이 예, 책임감을 발휘해 보시죠. 일단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니 규정을 다음이 마련. 아니라 본인이 이런 거를 지급 요청이 왔다고요. 그죠? 음, 소급해서 달라고. 네, 근거 규정이 없어요. 아까 잘 네.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책임감이 없는 자사람이 안 된다고만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럼 본인이랑 어떻게 하는 게 책임감 있는 자사겠냐고. 제, 음, 죄송합니다. 그,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부서와 연결해 드리는, 죄송합니다.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연결을 해요? 어, 제가 알기론 공무원의 잘못으로 무엇을 받,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는 규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뭐 본인께서 좀 지급 가능한지 위에다가도 좀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까요? 원래는 뭐 상급기관이나 담당 네. 기관에다가 보조금 해당되는 출생신고 아동수당이니까 아동수당 네. 관련된 그저 규정을 만드는 기관에다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급 지급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네. 지급해도 괜찮겠냐, 어떠냐, 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 됐으면 그게 좀 맞는 것 관련된 같습니다. 지침을 좀 빨리 만들어 줘라. 네. 그런 얘기 아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급 규정이 그, 없다고 해서 지급 안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인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업무 숙지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 교육을 하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어, 이렇게 어떤 부분을 잘못 안내해서 지급이 받지 못했을 때 그분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관련 부서와 연결하는 그런 절차나 부서 연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네. 공무원 일은 담당자가 처리를 해야지 뭐 민원인 보고 알아서 하세요. 그럽니까? 아니요, 연결해 죄송합니다. 드릴 테니 보건복지부 가서 따지세요. 뭐 이런다는 뜻이죠? 거기선 좀 더 도움되는 규정들을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본인이 의미였는데. 알아보고 알려줘야 되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관련 상급 부서나 다른 부서의 자문을 얻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황 같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학과 뭐 문제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어, 일단 국가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대학 인원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완화 기준을 첨단 관련 교원 확보율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수도권 대학에선 환영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어, 교원 확보 어렵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은 잘 알고 계시고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뭐 정말로 좀 이쪽 관련된 교수님 되실 분들은 대부분 뭐 지방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아, 네. 아무래도 자, 어떻게 그렇다 하면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대책방을 좀 정리하죠. 네. 먼저 일단 그런 교 그런 교수님들과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과 이런 지자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지방에 이런 첨단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면서 이런 첨단 관련 인재들이 지방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어,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방안. 아니고 좀 왜 네.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요. 네. 반도체학과 인원이 필요해서 증원을 네. 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네. 당연히 교원 수가 맞아야죠. 네. 정원 할 때 교원, 시설,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원 수만 가지고 교수님 수만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학생이 두 배가 되면 교수님도 두 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맞습니다. 딴 데 얘기하지 마시고 지방은 당연히 네. 불리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발하니까. 그냥 늘리지 아, 마요. 아니요. 뭐 반발하거나 말거나 그냥 수도권만 그냥 알아서들 수도권 하시고 뭐 지방대 알아서 구하세요. 못 구하면 문 닫으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먼저 지방 대학이 첨단 관련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도와주냐고. 그냥 은근슬쩍 그 넘어가시네. 뭐 교원분들께 인재분들께서 지방으로 가면 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구실이나 뭐 기계나 그런 인프라를 그 지방 대학에 더 지원해 준다거나, 네,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이 또 들겠네요. 그러면 지방대학에만.
아, 그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대학에 특혜를 주는 모순이 생기죠. 인원을 아, 늘려주는 것 네. 자체가 특혜인데 혜택을 주는 건데 대학 입장에서는 음, 꼭 지방에 있어야 됩니까? 캠퍼스가? 아, 네. 그 충분히 어,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분교를 만들어서 수도권의 지방 대학도 그런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르게 얘기하실 게 뭐 있어요? 대책방을 쓰신 거 보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담당자로서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언론처럼 지적만 하셨네요. 해야 된다. 뭐 다른 것도 뭐 방안이 또 있겠습니까? 어, 응? 죄송합니다.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더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좀 준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도전 정신은 좋은데 대책 방안을 뭐 전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 뭐 좀 의미가 좀 없네요. 뭐 그렇다 치고 상황 과제는 뭐 나중에 좀 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네,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좀 대안이 네, 덮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뭔 단계적으로 뭐 단계적으로 뭐 어쩌라고? 어? 소규모 정착 때는 좀 아무 생각이 없이 쓰신 것처럼 보여요. 음, 그죠? 안 된다고 나와 네, 있는데 확인을 하면 뭐 할 것이며 협의체를 만들면서 의견 소통한다고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음, 만나면 무슨 답이 나와요? 어, 네, 아무 영혼 없이 쓰신 거고 네, 중앙 기준 추가 변경돈이 뭘 그죠?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은 아예 그냥 없더라도 증원시켜주자. 차라리 그냥 그렇게 쓰시면 뭐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그것도 아니고 도울 방안 마련. 그러니까 뭔지는 내용도 없고 뭐 그냥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면접관이 보셨으면 조금 이게 뭐 하자는 거지? 그죠? 확보율 이게 본진이잖아요. 그죠? 네, 그 확보율은 뭐 지방은 좀 단계적으로 좀 어쩔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차등을 좀 두자. 임시적으로라도 뭐 그런 게 대책이죠. 네,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냥 단순한 문제인데 아, 그죠? 네, 좀 하시고 그다음에 5분 발표는 지금 이거 앞에 분 보셨다면서요. 그냥 쌩까셨네 완전히. 음, 그죠? 그래서 아까도 앞에 이거 이 문제 가지고 한 거 안 보셨어요? 맞습니다. 국민 권익위 얘기하고 한 거 들었어요? 아, 네. 근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위원회 이름이 아니 뭐 이 생각, 국민위원회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죠? 네, 안 네, 되더라도 위에다가 좀 지침 개정 건의하고 좀 해달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상황과제 문제 풀으셨어요? 기본 강의 들으셨어요? 네, 네, 첫 번째가 들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편이었죠. 네, 그때 뭐 문제 들을 때 규정 개선 어디서 지급해 주는 게 맞고 그러니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 선거기간에다가 지침 개정을 좀 건의해서 좀 이런 분들도 지급하게 해줘라 실질을 반영해서 강의를 들은 게 네, 있잖아요. 아버지 네, 있다고만 해서 그죠? 예, 아버지가 돈 번다고 해서 단절돼 있는데 이런 거 차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것 줘야 같습니다. 되는데 규제가 없어서 못 주고 있으니까 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럼 위에다가 구정견이 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또 얘기해 놓고 없다고 해서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책임이 없는 거라서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글쎄요,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좀 정리해 보시고요. 네, 정신줄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오분 발표할 때, 네, 그죠? 다시 한번 해봐요. 앞에 했던 거 한 몇 문장만. 오분 발표 다시 어,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의 원인, 한 문장 몇 문장만 해보시라고. 시작. 어, 지침이 개정된 것을 담당 공무원이 몰랐던 점에서 전문성 부족과 또 규정이 없음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던 점에서 적극성과 책임성 부족을 도출해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적극성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성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서 국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방교육청의 지금 넣네요. 사례로는 자, 저 됐고요. 네, 일단 지금 저기 쓴 게 문장으로 썼죠. 어, 문장은 아닌데 그래도 단어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 문장이 아니면 다행이고요. 아까 들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들은 것 같아서 그다음 마침표 아, 한 다음에 지금은 좀 나온대. 네, 문장이 끝나고 마침표 하잖아요. 네, 다음 문장 할 때까지 1초는 쉬어요. 아, 네, 아까 아, 숨도 안 쉰다는 게 그거예요. 문장 끝나고 1초, 2초 쉬는 건 쉬는 티도 안 나요. 아, 네, 그죠? 너무 네, 급한 데다가 본인이 본인의 말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 네? 이해했어요? 네, 문장 네, 끝나면 했습니다. 네,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 아, 다음 문장 넣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땡기 뭐 음악 했어요? 음악? 아니요, 그 싱코페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땡김음. 네, 네, 쉬라고 한 박자를 아셨어요? 아, 네, 숨 한 번 네, 쉬고 천천히 네, 해도 아무 느끼하는 티가 안 나요. 네, 그리고 본인의 말을 본인이 정리해 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네, 지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읽어 제껴 버리니까 본인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도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들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걸 본인이 기억하지 못해요. 아, 안 그,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인지를 똑같이 받아서 질문한다는 걸 못 느꼈죠, 처음에. 사실 그 위에 답변이 잘못돼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귀는 안 따로, 들이고자 이 글자를 봤다는 얘기네요. 뭐 아무튼 뭐 저 좋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말을 본인이 약간 이렇게 너무 말을 이렇게 급하게 하고 빨리 하면 말에 취해서 네, 본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약간의 생각이 필요해요. 정리가. 아, 그 네, 숨 쉬는 동안 잠깐 멈추시라고. 네, 이해했어요? 네, 약간 좀 정말 심하게 그냥 막 땡겨가지고 약간 와, 숨 넘어가겠다. 진짜 말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지금 말할 때 말과 말 사이에 1초, 2초를 띄우고 있어요. 이해해요? 아, 네, 이해했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말을 본인이 좀 느끼면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은 좀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본인 말 자체를 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비슷하게만 네, 가시면 되니까 대책 방안도 좀 있는 대로 좀 열심히 쓰시고요. 그죠? 네, 도깨비 멍멍이처럼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아, 새로운 문제도 아닌데. 네, 뭐 면접장 가시면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놓치지는 말아야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좀 합시다. 네, 교인 경쟁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좀 눈에 좀 힘 좀 주시고, 오케이? 남은 시간에 네, 중얼중얼 좀 하시고,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상황가지도 썼던 답지들 다시 한번 꺼내서 어떻게 쓰는지 대책 방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네. 뻘소리를 쓰거나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는 쓰지 말자. 조금 틀리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네. 내용을 좀 쓰자. 다시 한번 좀 답지 점검을 좀 하세요. 쓴 답지 새로운 거 문제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 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노 코멘트. 숨은 쉬자. 안 숨만 쉬고 하다가. 1초 인터벌. 상황 과제 제발 좀 해결 방안 좀 하자. 문제가 어렵나요? 잘 모르겠네. 하도 여러분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워요. 문제는 같은데. 참 버라이어티하다, 참 올해. 그래서 앞부분 하신 거 보시고 좋은 건 베끼세요. 서로 벤치마킹 하자고 하는 건데, 난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부하는 건데, 좀 앞부분 하시는 것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뭐 이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